아니, 그렇게 힘이 좋던 사내가 밤마다 도망칠 정도라면 그 첫날 밤은 대체 얼마나 무서웠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야사 중에서도 가장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조선 최고의 정력가가 밤마다 도망친 진짜 이유. 어떠세요? 벌써 궁금하시죠? 오늘 이야기는 조금 야릇하면서도 웃기면서도 또 가슴 한편이 찡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은 걱정 마세요. 품위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하하. 자, 그럼 이 기나킨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양 북촌에 박판서댁이라는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돌쇠라는 하인이 살고 있었죠. 돌쇠는 마당 쓸고, 장작 패고, 물 길어 나르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그런 하인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이 양반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력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물물을 20동이나 길어 날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5동이만 져도 허리가 휘는데 이 양반은 20동이를 나르고도 멀쩡했죠. 장작을 패면 하루에 100단을 팼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10단 패면 지쳐서 주저앉는데 돌쇠는 100단을 패고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넓디 넓은 박판서 댁 마당을 아침 1시간 만에 싹싹 쓸어버렸죠. 다른 하인들은 2~3시간 걸리는 일을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돌쇠라는 놈은 보통 놈이 아니라고, 저런 체력을 가진 놈은 처음 본다고 말이죠. 돌쇠의 외모는 이랬습니다. 키는 6척이 훌쩍 넘었고 어깨는 넓고 튼튼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했지만 건강미가 넘쳐 흘렀죠. 얼굴은 못생기지도 잘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순수했죠. 돌쇠는 28살이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하인 신분이라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돌쇠는 일만 알았지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또 일하고, 밤에 잠들 때까지 일만 했죠. 동료 하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장가는 언제 갈 거냐고, 여자는 안 그립냐고 말이죠. 돌쇠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장가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런 돌쇠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판서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긴장했습니다. 지인 어른이 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많았거든요.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뭘 잘못했나 싶었죠. 사랑채로 들어가니 박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판서는 50줄의 온화한 양반이었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박판서가 돌쇠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올해 28이지? 장가는 언제 갈 생각이냐고 말이죠.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인 어른이 왜 갑자기 자기 장가 이야기를 하시나 싶었죠. 돌쇠는 천한 몸이라 장가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판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처를 하나 주선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인 어른이 자기 같은 하인의 혼처를 주선해 주신다니 이게 무슨 꿈인가 싶었죠. 돌쇠가 어떤 처자인지 물었습니다. 박판서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에 먼 친척 되는 집 규수라고. 집안은 괜찮은데 사정이 좀 있어서 혼처를 구하기가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정이라니 무슨 사정일까 싶었죠. 박판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이는 25이고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하고 성격은 아주 착하다고 했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괜찮다고 덧붙였죠. 돌쇠는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주인 어른이 주선해 주시는 혼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주인 어른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서로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동료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주인 어른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죠. 돌쇠가 장가를 보내주신다고 대답하자 하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김첨지라는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고, 주인 어른이 하인의 혼처를 직접 주선하신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처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같은 하인이 장가를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박판서댁 별채였습니다. 돌쇠는 평생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마련해 주신 두루마기였죠. 머리도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었고 얼굴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동료 하인들이 놀렸습니다. 오늘 돌쇠 멋있는데 처자가 반할 거라고 말이죠.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별채로 들어가니 박판서와 한 중년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처자의 어머니였죠. 박판서가 돌쇠를 소개했습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고 건강한 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격이 좋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돌쇠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처자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어 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는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돌쇠보다도 반뼘은 더 커 보였죠. 어깨도 넓었고 팔뚝도 굵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강했습니다. 마치 남자 같은 인상이었죠. 처자가 앉자 밤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여자인가 남자인가 싶었거든요. 처자의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돌쇠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박판서가 두 사람에게 서로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옥분은 당당하게 답례했습니다. 목소리도 굵고 힘찼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에게 힘이 센지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편이라고 대답했죠. 옥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약한 남자는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돌쇠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돌쇠는 별채를 나왔습니다. 동료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땠냐고, 처자가 예쁘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김첨지가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자가 자기보다 컸다고, 그리고 힘도 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래서 주인 어른이 돌쇠를 골랐구나. 체력 좋은 돌쇠라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지.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낙한 혼단이었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었죠. 한 달 후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박판섭댁 사랑채였습니다. 하인의 혼례치고는 꽤 성대했죠. 돌쇠는 신랑 옷을 입었습니다. 옥부는 신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옥부는 마치 장수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해서 어떤 하객은 신랑과 신부를 헷갈려 했을 정도였죠.
혼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고 예식이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판서가 하인들에게 준 작은 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죠. 방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밤 돌쇠가 무사할까? 저 힘센 옥분 마님한테 깔려 죽는 거 아냐?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김첨지는 돌쇠도 만만치 않다고, 그 체력이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키득거리며 흩어졌습니다. 신방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옥분은 반대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곤할 테니 먼저 자라고 말했죠.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분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돌쇠도 조심스럽게 누웠죠. 두 사람 사이에는 한자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자기가 무섭지 않느냐고 말이죠. 돌쇠는 솔직하게 조금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웃었습니다. 솔직하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자기도 처음엔 남자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말이죠. 돌쇠가 그래서 지금까지 혼처가 없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한숨을 쉬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원하는 남자가 없었다고, 다들 자기를 보면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자기만 불안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돌쇠도 평생 일만 하느라 여자를 몰랐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옥분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냥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김첨지는 둘 다 서먹서먹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옥분은 부부가 됐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을 했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옥분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했죠. 밤이 되면 같은 방에서 잤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옆 동네 하인들이 돌쇠를 놀렸습니다. 야, 돌쇠. 신혼인데 왜 맨날 피곤한 기색이 없어? 밤에 재미가 없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돌쇠는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돌쇠와 옥분은 아직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분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부부인데 너무 남남처럼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옥분은 자기도 모르지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신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말이죠. 김첨지는 아마 방바닥이 내려앉은 거 아니냐고, 두 사람 다 덩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겁니다. 평소에는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던 돌쇠가 일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품을 연심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일을 할 때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작을 팰 때 속도가 느려졌고 물을 나를 때 자주 쉬었습니다.
동료 하인들이 물었습니다. 돌쇠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돌쇠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김첨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밤에 만인이 가만 안 두시나? 돌쇠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구나. 옥분만인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돌쇠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얼굴은 헬쓱해졌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걸을 때도 비틀거렸고 일할 때도 자주 주저앉았죠. 박판서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요즘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고, 몸이 아픈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대답했죠. 박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네가 피곤하다니 이상하다고. 평소에 그렇게 체력이 좋던 네가 말이죠. 돌쇠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밥 먹으라고 말했죠. 돌쇠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죠. 밥을 다 먹고 돌쇠는 바로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정말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죠. 옥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매일 피곤하다고만 한다고 자기를 싫어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힘들어서라고 대답했죠. 옥분이 삐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하자고, 조금만 하자고 졸랐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길고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팔은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죠.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이죠. 돌쇠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옥분은 지칠 줄을 모르는데 자기 체력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체력을 자랑하던 돌쇠가 이제는 평범한 하인만도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은 꼭 피해야겠다고 말이죠. 밤이 되자 돌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다고 말했죠. 돌쇠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자느냐고. 아직 초저녁인데 말이죠. 돌쇠는 코 고는 척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옥분이 돌쇠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자느냐고 확인했죠. 돌쇠는 계속 코 고는 척했습니다. 옥분은 할 수 없이 한숨을 쉬고 누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돌쇠는 옥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만 환했습니다. 돌쇠는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초더미에 몸을 숨기고 잠을 청했죠. 비로소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돌쇠는 밤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잠들면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헛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때로는 마구간에서 말과 함께 잤고 때로는 장작더미 뒤에 숨어서 잤습니다. 한 번은 우물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잤는데 아침에 떨어져서 물에 빠지기도 했죠. 동료 하인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야, 돌쇠. 요즘 밤마다 어디가? 자주 안 보이던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둘러댔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밤에 산책 좀 하고 그런다고 말했죠. 김첨지는 눈치를 챘습니다. 너 마님한테 도망 다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첨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옥분 마님이 보통이 아니시니까 말이죠. 다른 하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신혼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부부인데 내일 도망 다니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도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못 견디겠다고. 이러다간 죽을 것 같다고 말했죠. 하인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한편 옥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일찍 잠들고 아침이면 벌써 방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옥부는 잠든 척 하면서 돌쇠를 지켜봤습니다. 한밤중쯤 돌쇠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옥부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돌쇠는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부는 헛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돌쇠가 건초 더미에 누워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는 게 싫어서 헛간으로 도망친 거였죠. 옥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옆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자기를 피한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옥부는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도망친다고, 자기와 함께 자는 게 싫은 것 같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옥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적극적이라니요?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남자들은 체면이 있는 법이라고. 아내가 너무 강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 거였습니다. 밤마다 요구하고 쉴 틈을 주지 않았던 거죠. 옥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라고. 남자들도 쉴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돌쇠를 기다렸습니다. 돌쇠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표정이었죠. 옥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라고.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죠.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남편이 원할 때만 그러기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처음으로 방에서 편히 잤습니다. 며칠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옥부는 약속대로 돌쇠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방에서 편히 잤고 체력도 조금씩 회복됐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분이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낮에도 멍하니 앉아있고 밥도 잘 안 먹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고 말이죠.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좀 허전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옥분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부부인데 서로 거리를 두고 사니까요. 돌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옥분도 행복하고 자기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김첨지가 돌쇠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 돌쇠. 부부 생활이란 게 말이야. 양보다 질이란다. 이렇게 말했죠.
돌쇠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첨지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마님도 만족하시고 너도 안 죽을 수 있다고 말이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옥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대신 그때는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매일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2번이면 준비도 하고 힘도 아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옥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화요일과 토요일, 딱 2번만 부부의 정을 나누기로 한 거죠. 새로운 규칙이 정해진 후 돌쇠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월, 수, 목, 금, 일요일에는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체력도 회복됐고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됐죠. 화요일과 토요일만 각오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틀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옥부는 일주일 동안 쌓인 걸 한꺼번에 풀려고 했습니다. 화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거의 아침까지 이어졌죠. 돌쇠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동료 하인들이 웃었습니다. 돌쇠야, 오늘 수요일인데 왜 또 그 꼴이야? 어제 또 다녔구나? 이렇게 놀렸습니다. 돌쇠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김첨지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적어도 매일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말이죠. 돌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 할 때 강도가 너무 세서 차라리 매일 조금씩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도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을 대비해서 힘을 아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일찍 자고 보약을 다려 먹고 기력을 보충했죠. 박판서가 보약 재료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돌쇠의 사정을 듣고 동정심이 생긴 거였죠. 인삼, 녹용, 당귀, 숙지황. 온갖 보약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보약을 먹고 조금씩 체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각오를 다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와 옥분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박판서 댁 하인 돌쇠 말이야. 마님한테 밤마다 시달린대. 이런 소문이었죠. 일주일에 이틀만 한다며? 그것도 견디기 힘들다나 봐.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옥분 마님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저 큰 덩치의 돌쇠도 못 버티는데. 이런 평가도 있었죠. 소문은 점점 과장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쇠가 한 달에 열흘씩 누워 지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돌쇠가 방에서 비명을 지르더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돌쇠가 도망치려고 새벽에 집을 빠져나갔다가 옥분한테 붙잡혀 끌려 들어갔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죠. 돌쇠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킥킥거리며 웃었거든요. 어느 날 옆마을 총각들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비결? 무슨 비결? 총각들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밤새도록 한다면서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결은 없다고, 그냥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라고 대답했죠. 총각들은 돌쇠를 영웅처럼 바라봤습니다. 한편 옥분도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저 옥분이라는 여자, 남편을 밤마다 못 살게 군다며? 이런 소문이 돌았죠. 힘이 장사라던데? 남편이 도망다닌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했다가는 남편이 도망가겠어. 이런 걱정도 나왔죠. 아낙네들은 옥분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했고, 어떤 이는 무서워했고, 어떤 이는 그저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 판서 댁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판서님의 칠순 잔치였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하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돌쇠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상을 나르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죠. 저녁이 되어 잔치가 끝났습니다. 돌쇠는 녹초가 돼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오늘 정말 바빴다고 말했죠.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런데 옥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고 말이죠. 돌쇠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중 하나인 그날이었죠. 돌쇠는 애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고.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고 말했죠. 돌쇠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오늘 만약 무리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돌쇠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외쳤죠. 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그리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옥분이 쫓아왔습니다. 기다리라고 외쳤죠.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옥분은 돌쇠를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한참 후 옥분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나무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산속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옥분이 화가 나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 돌쇠를 보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왔다고 말했죠.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어젯밤에 도망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봤다고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남편 생각은 안 했다고 말이죠.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도 잘못했다고, 부부인데 너무 도망만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우냐고 말이죠. 돌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그게 옥분이 싫어서가 아니라고. 그냥 자기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럼 자기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옥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죠. 옥분은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조금 아쉽지만 남편이 힘들어한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와 옥분은 새로운 규칙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 밤 딱 한 번만 부부의 정을 나누기로 한 거죠. 돌쇠는 그 하루를 위해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찍 자고 보약을 먹고 힘든 일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김첨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요즘 토요일만 되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 꼭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더라. 이렇게 놀렸죠. 돌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돌쇠는 특별히 보양식을 먹었습니다. 박판서가 특별히 허락해준 영계백숙, 거기에 인삼과 대추를 듬뿍 넣은 보양탕이었죠. 하인들이 놀렸습니다. 야, 돌쇠. 오늘 또 영계백숙 먹는 거야? 내일 토요일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돌쇠는 진지하게 먹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 되면 돌쇠는 일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마당 쓸기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면서 체력을 비축했죠. 점심에는 굴과 전복을 넣은 죽을 먹었습니다. 박판서 부인이 특별히 챙겨준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습니다. 밤을 대비한 충전이었죠. 저녁이 되면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밤 옥분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음 일주일을 편히 지낼 수 있다. 이런 각오였죠. 해가 지고 별이 뜨면 돌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각오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옥분은 일주일 동안 참았던 걸 한꺼번에 풀었고 돌쇠는 일주일 동안 모은 체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오고 동이 트기 시작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돌쇠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고 눈을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다음 토요일까지는 안전하니까요. 옥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이 정말 알차다고 생각했죠. 하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돌쇠의 방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또 토요일이었구나. 돌쇠, 불쌍하게. 이런 소리들이 들렸죠. 하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새로운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체력을 비축했고, 토요일에는 각오를 다지고 임했고, 일요일에는 쉬면서 회복했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박판서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돌쇠가 다시 예전처럼 일을 잘하게 됐거든요. 옥분도 만족했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이 정말 알찼습니다. 돌쇠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오니 그 열정과 정성이 남달랐죠. 옥분은 평소에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옷을 정성껏 빨아주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돌쇠도 옥분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터에서 예쁜 꽃을 보면 꺾어다 주고 장에 갈 때는 옥분이 좋아하는 엿을 사다 주고 틈틈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진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쇠와 옥분의 관계를 우스갯소리로 여겼습니다. 조선 최고의 정력가가 밤마다 도망친다는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옥분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도와줬고, 옥분이 무거운 걸 들 때는 달려가서 대신 들어줬습니다. 옥분도 돌쇠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돌쇠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준비했고,
돌쇠가 피곤해하면 조용히 쉬게 해줬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 정말 서로를 아끼는구나. 처음에는 우스웠는데 이제 보니 보기 좋아. 이런 평가가 나왔죠. 마을 총각들도 말했습니다. 돌쇠 형님 대단해. 저렇게 큰 마님을 잘 모시고 사니. 이런 존경의 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박판서 댁 하인 돌쇠와 그 부인 옥분의 이야기가 효부 이야기처럼 퍼져나갔죠. 물론 조금씩 각색이 되긴 했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옥분이 여장사로 나왔고 어떤 버전에서는 돌쇠가 천하장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혼례를 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옥부는 이제 완벽한 부부가 됐습니다. 토요일 밤의 전통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었죠. 돌쇠는 준비를 철저히 했고 옥부는 남편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 만족했다는 겁니다. 어느 봄날 옥분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말이죠.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죠. 옥분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기뻐서 옥분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니, 안아 올리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옥분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판서도 기뻐했습니다. 돌쇠 부부에게 더 큰 방을 내주고 아이를 위한 준비를 도와줬죠. 동료 하인들도 축하해줬습니다. 김첨지가 말했습니다. 돌쇠야, 잘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꾸준히 하니까 결실을 맺었구나. 이렇게 농담을 했죠.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달 후 옥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크기는 일반 아이보다 조금 컸지만 튼튼하고 씩씩했죠. 돌쇠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같은 하인 신분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도 행복해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지 않고 받아준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판서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돌쇠네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참 보기 좋다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이제 35이 됐고, 옥부는 32이 됐습니다. 아들 건이는 5살이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튼튼하고 어머니처럼 마음씨가 착한 아이로 자랐죠. 돌쇠는 여전히 박판서 댁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판서님의 신임을 받는 집사가 됐죠. 옥분도 판서댁 안채에서 일했습니다. 박판서 부인의 신임을 받는 상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토요일 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날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로는 조금 조심스러워졌지만 여전히 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돌쇠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들 건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돌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한테 간다고 대답했죠. 건이가 또 물었습니다. 왜 토요일마다 일찍 들어가세요? 옥분이 웃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너는 할머니 방에 가서 자거라. 아버지 어머니는 할 일이 있단다. 이렇게 말했죠. 건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돌쇠와 옥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최고의 정력가가 밤마다 도망친 진짜 이유 어떠셨나요? 사실 돌쇠는 정력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체력이 좋은 평범한 하인이었죠. 하지만 옥분이라는 특별한 여인을 만나면서 자기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망 다녔습니다. 무서워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답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타협하는 게 답이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규칙은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생겼고 옥분에게는 기다림의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타협 덕분에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부부관계든 뭐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돌쇠와 옥분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돌쇠와 옥분처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도망치지 말고 참기만 하지도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